델 테크놀로지스는 2009년부터 커넥티드 워크플레이스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유연한 업무 환경과 기업 문화를 구축하며 HR, IT 및 보안 분야 전반에서 경험과 방법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델 테크놀로지스 전 세계 직원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원격 근무, 유연 근무를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적 도입뿐 아니라 이를 포용할 수 있는 기업 문화도 필요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박상준 매니저님을 통해 이런 업무 문화까지 포용할 수 있는 원격 근무 인프라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담당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 그룹의 박상준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뉴 노멀 시대에 고려해야 하는 원격 근무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소외되어 있거나 얼굴을 보지 않으니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격 근무할 경우에. 그런데 이러한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회사의 정책과 더불어 단순히 화상회의 솔루션에 머무르지 않고 포용할 수 있는, 전반적으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협업 도구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는 팀즈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격 근무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실 텐데요. 저희가 세 가지 정도를 고려한다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 포용적인 문화 및 솔루션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순히 기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솔루션. 세 번째,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단순히 생산성에 대한 부분만 포커스하지 않고 보안성에 대한 부분들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들이 원격 근무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주요 화두 중 한 가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었고요. 올해 들어서 이러한 변화들은 코로나 확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추진해야 되는 당면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이제 원격 쇼핑, 원격 판매, 드라이브 스루 픽업이라든지 버추얼 이벤트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우리 생활에 들어오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리질리언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직역하면 회복력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저는 대응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변화의 한 중간에 있고요. 변화의 폭만 달랐을 뿐이지 이러한 변화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올해 초부터 있었던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얼만큼 우리 삶이 변화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준비들이 되어 있는지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부분에서 차별화 포인트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 솔루션 포트폴리오입니다. 여러 가지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통합적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편한, 친숙하고 사용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까는 볼트온 방식이 아니라 이미 내장되어 있는 빌트인 방식으로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요. 아울러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원격 근무를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코로나 더불어 이제 저희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35일째 원격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원격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사실은 제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다가 이제 왔는데 이런 원격 근무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정리해보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7가지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요. 이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만 중요한 부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격 현장에서도 팀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회의입니다. 하루에 미팅을 얼만큼 많이 하시나요? 그리고 그런 미팅들이 다 생산적이었나요? 준비되지 않은 미팅 또는 주의가 산만한 미팅, 그리고 미팅에 참가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은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회의, 또 후속 조치가 없는 회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좀 부족한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에 진행된다면 디지털 산만, 그리고 멀티태스킹, 또 열악한 사운드, 비디오 품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제 새로운 회의 문화, 특히 원격에서는 더욱더 새로운 회의 문화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든 관계없이
모두 다 매력적이고 또 포용적인 경험이 제공돼야 됩니다. 회의주의 일부가 소외되지 않았다는 경험들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개별 이벤트가 아니고 또 회의 전, 회의 중, 그리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계속 회의가 연속될 수 있는, 회의의 컨텍스트가 연속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런 기능들을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나 참여하고 소외받지 않는 미팅을 제공하기입니다. 사실 그 시장에는 여러 가지 온라인 미팅 솔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희 회사는 아니지만 구글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회의 중에 회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프라인에 비해서 온라인을 하게 되면 원격에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런 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집중을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중에 이제 첫 번째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에 있는 경우는 저희가 투게더 모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소외되지 않는 경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AI 기능을 이용해서 참가자들이 이제 화면에 디지털 방식으로 배치하는, 사람들 배치하는 팀즈의 기능입니다. 이 모드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의 얼굴과 몸짓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좀 더 비언어적인 정보들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서로가 이제 포용적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팀즈 라이브 이벤트인데요. 이게 이제 한국에는 아직은 좀 지원되지 않지만 조만간 지원될 예정이고요. 이걸 통해서 기조연설 또는 CEO분들의 이제 신년사, 패널 토론 이런 식의 그 인터랙티브한 이제 회의가 아니라 원웨이 방식의 회의 같은 경우가 있을 때 대규모 회의, 10,000명 이상의 청중들에게 대화형 또는 포괄적인 비디오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멘션 기능들 갖고 있어서 외국어로 얘기하거나 시끄러운 곳에 있더라도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은 백그라운드 이펙트인데요. 저희가 쓰면서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기능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집이나 카페에서 온라인 미팅 참가하시면 비디오로 참가하시게 되면 주위에 산만하거나 또는 지저분한 환경 또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정보들이 노출될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AI 기능을 이용해서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이런 것들은 산만함을 줄일 수 있어서 산만함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정보의 노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회의에 참가할 때는 회의의 목적, 맥락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좀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면 이게 무슨 회의인지를 알 수가 없을 테니까요. 아울러 회의가 끝난 다음에도 후속 조치를 잘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팀즈의 경우에는 회의 전의 경우에는 회의에 사용된 문서 또는 정보들을 서로 간에 공동 편집을 해서 사전 싱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채팅 등을 통해서도 사전에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네, 회의 중에는 참석자들 간에 이제 회의도 하지만 채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팅 때 직접적으로 토론도 할 수 있지만 간단한 의견이라든지 질문들은 채팅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또는 말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저희가 손들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 손들기 기능을 이용하면 누가 말을 하고 싶구나라는 걸 알고 그분한테 이제 말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또 회의 후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후속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M365의 서비스 중에 한 가지인 플래너라는 걸 이용해서 팔로우 할 것들을 사람들한테 할당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회의 때 남은 기록들 그리고 녹화 기능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회의 후에도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바이스는 앞에서 보셨던 다양한 기능들을 좀 더 알차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먼저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주변 기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팀즈 디스플레이 이용하게 되면 고품질 마이크, 카메라를 이용해서 안정적인 통화, 그리고 회의 환경을 만들 수 있고요. 또 전문적인 회의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규모 및 목적에 맞게 다양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접촉 회의 경험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코로나 시대 때 가능한 한 터치하지 않고 회의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구성한 1분짜리 비디오를 보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17가지 중에서 2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 기능은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성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보안도 중요합니다. 뉴 노멀 시대에는 뉴 시큐리티,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들은 인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M365 서비스 중에 한 가지인 Azure AD를 통해서 원격에서도 SSO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SSO가 과거에 비해서 더 중요한 이유는 과거에는 보안의 경계선이 기업의 방화벽, 그 다음에 IDS 이런 것들이었지만 클라우드 시대에는 모든 정보가 이동하기 때문에 개별 엔티티별로 보안이 강화가 돼야 됩니다. 이 경우 가장 첫 번째 스텝이 이제 ID 보호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ID 보호를 위해서는 또 다른 것 중에 한 가지가 MFA, 멀티팩터 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는 보안 체인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다단계 인증, MFA만 사용하더라도 전체 ID 공격의 99.9%에 대한 공격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MFA 더불어 컨디셔널 액세스, 조건별 액세스에 대한 부분들로 ID 보호를 해줍니다. 조건별로 적절한 액션과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 위치, 어플리케이션, 디바이스, 실시간 위협 요소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로그인한 다음에 1분 있다가 미국에서 로그인한다든지 또는 안드로이드 폰을 샀는데 이거를 이제 탈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이 발생되면 그거에 후행해서 어떤 식의 액션을 취해라. 예를 들어서 접근 권한을 통제하거나 디바이스를 일정 부분 못 쓰게 하거나 또는 아예 이제 블럭을 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뉴 노멀 시대에 고려해야 되는 원격 근무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는 화상회의,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화상회의에 머무르지 않고 원격 근무를 기업 문화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그 솔루션에 녹아져 있어야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이러한 포용적인 원격 근무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는 보안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이 생산성을 얘기할 때 항상 따라 나오는 것이 보안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새로운 뉴노멀 시대, 클라우드 시대에는 그거에 걸맞는 새로운 보안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많은 얘기들을 드리지 못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들이 있으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영업이나 아니면 파트너들한테 문의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 발표 감사합니다. 매니저님께서 생각하시는 원격 근무 도입 시 이건 꼭 고려해야 한다 하는 3가지 사항이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오늘 내용에도 설명드렸던 부분들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 원격 근무 솔루션이 단순히 원격 근무 솔루션에 이제 한정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포용적인 문화 및 솔루션 도입이 동시에 고려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맥락을 이해해야 할 수 있는 솔루션이거든요. 이게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배경이 어떤 건지 또는 비언어적인 내용들, 얼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회의에 대한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데 실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솔루션, 회의 전, 회의 중간, 회의 후에도 알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생산성에 그치지 않고 보안적인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데이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컴플라이언스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